패럴렉스 매핑은 카메라에서 프래그먼트 P를 바라봤을 때 이 언덕과 겹치는 이 좌표 U', V'을 이용하여 노멀 맵에서 흔들린 노멀 벡터를 읽어오는 것이 패럴렉스 매핑입니다. 저희는 이 패럴렉스 매핑을 사용하기 위해서 U', V'을 알아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현재 닮음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닮음을 이용해서 U', V'을 구해 볼 텐데요. 먼저 UV를 F라고 하고 U', V'을 F', 그리고 Vx, Vy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인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F 대 H F'은 V F 대 VZ가 되겠죠. 이 식을 전개해보면 V F H F'은 VZ F' F. 이때 저희는 F'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개를 해보면 VZ분의 V F H F' F'은 VZ분의 H F' V F 플러스 F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면 VZ분의 H U V Vx, Vy 마이너스 UV 플러스 UV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식은 U, V 플러스 H, U', V' Vx-U를 VZ로 나눠주고 VZ분의 Vy-V가 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를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식을 구했으니 H, U', V'을 알게 되면은 U'과 V'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H, U', V'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프래그먼트에서 카메라까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네모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이 되어 있죠. 그러나 H, U', V'을 정확하게 구해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근사값인 C를 구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샘플링 되어 있는 점들의 높이를 A, B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 A, B에서 쭉 올려서 언덕과 만나는 지점을 H, B, 그리고 이쪽도 H, A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이번에도 이 사다리 꼴의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A-C 대 C-B는 A-HA 대 HB-B죠. 이걸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A-HA는
a-c에 hb-p, 이거는 이제 hb-p 분의 c-b는 a-ha 분의 a-c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c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c 쪽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패럴렉스 매핑은 카메라 시점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멀 매핑의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가려서 원래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고, 패럴렉스 매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시야에 따라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리게 되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럴렉스 매핑은 모르타르 일부가 벽돌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보임.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아직 저해상도 매크로 구조의 사각형입니다. 이제 실제 게임에서 패럴렉스 매핑을 구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갈밭에서 자갈 뒤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스크린샷입니다. 이제 변이 매핑을 알아볼 건데요. 변이 매핑은 테셀레이션한 삼각형들의 버텍스를 하이트 맵을 더해 가지고 버텍스들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테셀레이터가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테셀레이트해서 고해상도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도메인 쉐이더가 하이트 맵을 이용하여 이 테셀레이션 된 각각의 버텍스들을 이렇게 옮겨줘서 버텍스들의 좌표를 확정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셀레이션 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셀레이션을 하게 된 다음에 버텍스로 옮겨서 버텍스의 좌표를 확정 지어 준 거고요. 이제 노멀 매핑에서 하이트 맵을 사용해서 패럴렉스 매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패럴렉스 매핑을 테셀레이션 하게 되어서 고해상도로 각 버텍스들을 하이트 맵을 이용해서 옮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이 매핑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매핑 세 가지를 오브젝트 공간 알고리즘과 이미지 공간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미지 공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노멀 매핑과 패럴렉스 매핑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으로는 둘 다 저해상도 메쉬를 사용한다는 점과 이 뒤흔든 노멀들을 갖고 있는 노멀 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노멀 맵만 사용한다면 노멀 매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높낮이를 구분한 하이트 맵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패럴렉스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해상도가 주어지게 된다면 각 프래그먼트의 개수가 지정이 되겠죠. 그럼 이 각 프래그먼트들은 조명 또는 패럴렉스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덕과 만나는 점인지만 계산해 주게 되면은 프래그먼트의 계산은 전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계산량이 작다 보니 이미지 공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브젝트 공간 알고리즘으로 변이 매핑이 있는데, 이 변이 매핑 같은 경우에는 테셀레이션을 진행하게 돼서 이 테셀레이션 인자에 따라서 얼마나 테셀레이션을 많이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테셀레이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해상도가 고해상도로 바뀌겠죠. 거기다가 이제 가시성, 즉 바라보는 위치를 전부 다 테셀레이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메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가시성까지 추가되게 되면 오브젝트 공간이 더욱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량이 많아지다 보니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공간의 복잡성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는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지형 렌더링을
또 이런 하이트 맵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지형 텍스처 파일을 그레이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하이트 맵으로 바꿔줍니다. 하이트 맵으로 바꿔줬으면 이렇게 밝은 부분은 높은 곳, 어두운 부분은 낮은 곳이겠죠. 이를 이용해서 하이트 맵을 제작해 주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테셀레이션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 하이트 맵에 있는 좌표들로 버텍스들을 옮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형 렌더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